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필름메이킹 관련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푸우 작가라고 합니다. 오늘은 FX5 사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FX5는 소니 시네마 라인업 중 FX3와 FX6 사이에 위치합니다. 외모는 FX3의 계보를 잇고 있지만 내부의 프로세서와 UI, 로우 포맷, 코덱 등을 보자면 시네알타 시리즈의 후예라고 볼 수 있어요. 기존의 브라노나 FX3, 6, 9을 사용해보셨다면 큰 어려움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오늘은 처음 보시는 분들 기준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1, 2부로 나눠서 진행하는데요. 1부에서는 FX5 사용법 전체를 다뤄볼 거고요. 2부에서는 이미지 스캔 모드, 트리플 베이스 ISO, 듀얼 게인 같은 기능들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액세서리들도 소개해드리고요. 자, 1부 영상의 순서입니다. 먼저 제품의 구성품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외부 컨트롤과 단자, 세 번째는 상태 메뉴,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전체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FX5의 리뷰가 아닌 사용법을 다룬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부 꺼내놨고요. 구성품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바디인데요. 얼핏 보기에는 FX3하고 정말 비슷해요. 자, 요건 조금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하고요. FX5에는 새로운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새로운 배터리인 SA100은 기존 FZ100에 비해 용량은 27% 더 크면서도 무게는 6g만 무거워졌다고 해요. 차후에 나오는 고사양 바디들은 전부 이 녀석으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충전기 있고요. 네, 듀얼 슬롯이고 USB-C 단자를 통해서 충전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은 XLR 핸들인데요. 이 생긴 건 FX3 버전과 비슷하지만 이 슈와 연결되는 이 나사홀의 위치가 살짝 달라서 호환은 되지 않습니다. 먼저 슈 단자를 맞춰서 이렇게 껴주시고 양쪽에 있는 나사 조여주시면 됩니다. 새로운 XLR 핸들은 96kHz 32비트 플로어 레코딩을 지원하는데요. 이 부분은 착탈식 뷰파인더와 함께 2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디 한번 봅시다. FX3에 비해서 미세하게 커진 느낌인데요. 가로 세로로 아주 조금씩 커졌고요. 두께도 살짝 더 두꺼워졌습니다. 또 무게는 630g에서 643g으로 13g 무거워졌습니다. 솔직히 앞에서 봤을 때는 구분이 잘 안 가는데요. 이게 후면을 보면 비로소 차이가 보입니다. LCD가 4:3 비율 3인치에서 16:9 비율 3.5인치로 커졌어요. 자, 전원 넣어보면 네, 이렇게 화면이 시원해졌어요. 시네알타 UI가 적용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보가 화면을 가리지 않고 주변부에 배치됐습니다. 또 정보 표시를 꺼주면 네, 좀 더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 바디에 적용된 4축 멀티 앵글이 들어가서 이렇게 스위블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뽑아서 틸트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FX5로 넘어오면서 조작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 알파 시스템에 익숙하신 분들은 살짝 당황하실 수 있어요. 저도 FX3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만졌던 버튼이 이쪽에 있는 컨트롤 휠입니다. 특히 메뉴에 들어가서 수치를 바꾸거나 위치를 이동할 때, 또 AF를 바꿀 때, 이럴 때 많이 사용했는데요. FX5에선 이 기능을 멀티펑션 다이얼로 대체합니다. 베니스나 브라노에 있던 그 다이얼과 같은 기능인데요. 메뉴 들어가서 원하는 챕터로 이동하거나 옵션을 바꿀 때 다이얼을 돌리고 눌러서 원하는 옵션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 전면에 있는 메뉴, 백, 다이얼 3개를 조합해서 조작하는 방식이에요. FX5는 총 6개의 커스텀 버튼이 있는데요. 상단에 3개, 전면에 2개, 앞면에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버튼들은 취향에 따라 기능을 바꿀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1번 조리개, 2번 화이트 밸런스, 3번 ISO 버튼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메뉴에 들어가지 않고 이 버튼 하나로 파라미터 값을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O 한번 누르고 여기서 다이얼을 돌려서 바로 값을 바꿀 수 있고요.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네, 여기서 ISO를 자동과 수동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화벨도 같은데요. 한번 눌러서 20켈빈씩 값을 바꿀 수 있고요. 길게 누르면 네, 이렇게 여러가지 옵션들을 메뉴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레코딩 버튼과 멀티 셀렉터, 셔터 버튼과 줌밍 레버는 그대로고요. MI 슈 단자 위쪽에 뭔가 생겼죠? 이거 열어보면 뷰파인더와 연결하는 단자가 숨어 있습니다. 이 탈착식 뷰파인더는 패키지에 포함되지는 않고요. 따로 별매 가능합니다. 녹화 시 표시되는 3개의 탈리 램프는 그대로 유지됐고요. 대신 전원 온오프를 알려주는 램프가 추가되었습니다. 전면 보시면 전원 스위치 옆에 촬영된 클립을 볼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4번은 펄스 컬러 버튼인데 저는 클린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기능으로 바꿔놨어요. 5번은 AF/MF 변환 스위치로 할당했고요. 아래쪽 보시면 홈 버튼 있죠? 이렇게 눌러보면 브라노에서 많이 보던 빅6 화면입니다. 카메라의 전체 세팅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외장 모니터 쓰시는 분들은 LCD를 이렇게 세팅창으로 고정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맨 아래쪽 유저 버튼은 FX3의 펑션 버튼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브라노에서는 내부 메뉴로 있던 기능인데 FX5는 외부 버튼으로 만들어줬네요. 이렇게 저는 피킹, 펄스 컬러, 손떨림 보정, 베이스 ISO, 미디어 포맷, 마지막으로 웨이브 폼을 볼 수 있는 비디오 신호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내가 자주 쓰는 기능들을 넣어두고 빠르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쪽에 6번 버튼이 있고요. 저는 오토 화이트 밸런스로 해놨어요. 근데 알파 시스템의 오토 화벨과는 다릅니다. 이게 상위 바디에 있던 기능인데 촬영할 곳을 비추고 6번 버튼을 눌러주면 카메라가 현재 화면을 측정해서 화벨을 잡아줍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오토 화벨과는 다르게 측정 후 고정이 돼요. 때문에 갑자기 변동사항이 생겨도 화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알파 시스템의 오토 화벨 같이 계속해서 화벨을 추적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화벨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 아래쪽 오토 화이트 밸런스 말고 위쪽에 ATW라고 있죠? 이거 오토 트래킹 화이트 밸런스의 약자고요. 이 옵션이 알파 시스템의 오토 화벨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 부분 헷갈리지 마세요. 자, 옆쪽 단자 볼게요. 먼저 HDMI 단자 있고요. 아래쪽에 랜 케이블을 이용해 유선 리모트와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커넥터가 들어왔습니다. 옆쪽에는 마이크와 헤드폰 단자 있고 아래쪽에 2개의 USB-C 단자 있습니다. 둘 다 충전 단자로 사용 가능하고요. 특히 아래쪽 단자는 타임코드 동기화가 가능한데요. 이때는 한쪽은 SDI, 한쪽은 USB-C로 구성된 새로운 케이블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4축 멀티앵글이 제공돼서 이제는 LCD와 단자들 간 간섭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에 CF카드와 SD카드 넣을 수 있는 듀얼 슬롯이 있고요. CF는 이렇게, SD카드는 반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FX5는 7개의 4분의 1 라사호를 가집니다. FX3는 6개였는데 일단 위쪽에 3개, 양 사이드에 하나씩, 아래쪽에 1개에서 2개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카메라 돌아갈 일 없이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FX5 내부 메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UI 구성 한번 볼까요? 위쪽에 프레임 레이트, 셔터 각도 조리개 있고요. 노출 지수와 화벨, 배터리 표시 있습니다. 좌측엔 이미지 스캔 모드와 베이스 ISO, 녹화 포맷 있고요. 아래쪽엔 수평 게이지와 렌즈 화각, 포커스 상태 보여줍니다. 우측에는 모니터링 럿과 IBISO, 웨이브 폼과 오디오 미터 있고요. 맨 아래쪽엔 타임 코드와 메모리 용량이 표시됩니다. 전반적으로 브라노와 비슷하지만 표시 위치들이 좀 바뀌었네요. 그리고 저는 커스텀 버튼 4번을 표시 온오프로 해놔서 이거 누르면 이렇게 클린 화면 보실 수 있습니다. FX5의 메뉴는 상태 화면 메뉴와 전체 화면 메뉴로 나뉩니다. 메뉴를 짧게 누르면 5개의 상태 화면 메뉴가 뜨고 길게 누르면 전체 화면 메뉴로 들어갑니다. 자, 상태 화면 메뉴부터 볼게요. 이 5개의 메뉴는 현재 카메라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프로젝트인데요. 먼저 입력 색 공간입니다. 여기서 S가면3 시내와 S가면3 중에 고를 수 있고요. 그 다음 녹화 프레임 속도 23.98프레임부터 119.88프레임, 120프레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미지 스캔 모드, 여기서 센서의 스캔 범위를 정할 수 있는데요. 5K 3대2 오픈 게이트 비율부터 쭉 내려서 슈퍼 35 크롭 비율까지 스캔 해상도와 리드아웃 포맷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 스캔 모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부에서 따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 아래 코덱이 있습니다. 여기서 XOCN과 XAVC 녹화 포맷을 고를 수 있는데요. 기존 시네알타 시리즈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16비트 컬러 뎁스의 XOCN 포맷을 드디어 내장 녹화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브라노에 있던 LT를 포함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압축한 C1, C2 포맷까지 새로 들어왔는데요. CT의 경우 XAVC 인트라 코덱보다도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감독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B로우만 해도 12비트 로그 포맷이잖아요. 그런데 16비트 리니어 포맷을 이 사이즈로 만든다? 진짜 코덱 하나는 소니가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HS 코덱, 인트라 코덱, S 코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가벼운 옵션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XAVC S422, 요거 8비트 아니고 10비트예요. 맨 아래는 디스퀴즈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아나오핑 렌즈로 촬영된 소스를 LCD에서 제대로 된 비율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FX3 최신 업데이트를 하셨다면 이 기능을 써보셨을 텐데요. FX5에서는 새롭게 1.8비율까지 들어와서 렌즈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자, 다음은 TC 미디어. 여기서 타임코드와 파일 관리 옵션을 정할 수 있는데요. 모드 프리셋, 재생, 시간 중에 고를 수 있고요. 녹화 시에만 타임코드를 구동하려면 녹화 실행, 항상 구동하려면 자유 실행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TC 표시는 화면에 표시되는 디스플레이를 타임코드, 유저비트, 지속시간 중에 고르실 수 있고요. 이 타임코드 신호는 USB 포트 2를 통해 외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는 시작 시간을 원하는 대로 정하거나 리셋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촬영 시에는 다량의 클립이 생성되는데요. 카메라 아이디, 릴번호, 카메라 위치 등을 파일명에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클립 수가 많은 작업일수록 이 부분은 필수적입니다. 자, 그리고 맨 아래는 미디어 포맷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 모니터링입니다. 먼저 외부로 나가는 비디오 신호의 해상도를 고를 수 있고요. 옆쪽에 정보 표시가 켜져 있으면 현재 보여지는 UI 정보까지 외부로 함께 송출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시라고 켜놨고요. 이걸 끄면 이렇게 클린 화면이 나갑니다. 또 설정 들어가서 원하는 옵션만 켜서 외부로 따로 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장 레코더 쓰시는 분들은 이거 꼭 끄셔야 되는 거 다들 아시죠? 옆쪽 프레임 라인에서는 화면비 표시나 가이드 프레임 등등을 켜거나 끌 수 있고요. 지금 세팅되어 있지 않은데 네트워크 커넥터에 랜선으로 세팅을 하면은 아래쪽 IP에서도 모니터링 옵션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디오 탭입니다. 여기서 4채널의 오디오를 세팅할 수 있는데요. 먼저 채널 레벨을 자동과 수동 중에 고를 수 있고, 수동으로 했을 때는 직접 레벨 제어가 가능합니다. 소수 눌러서 내부와 외부, 슈단자 중에 골라서 4개 채널을 입맛대로 라우팅할 수 있고요. 옆쪽에 윈드 필터 바람소리 감소 옵션이 있고요. 노이즈 컷 기능도 제공합니다. 그 외 인풋 레벨과 HDMI 채널 지정, 모니터링 볼륨과 모니터링 채널 선택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은 6개로 분리한 카메라 정보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꽤 디테일합니다. 차례대로 내려보면 일련 번호와 펌웨어, 날짜, 센서 온도, 시간, 배터리 상태, 전원, 제조일자까지 나오고요. 미디어 상태, 잔량과 수명, 붙어있는 렌즈 정보와 조리개까지 꽤 디테일하게 알려줍니다. FX5의 상태 메뉴와 전체 메뉴는 겹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겹치는 것 빼고 중요한 꼭지별로 필요한 것들 체크해 볼게요. 자, 전체 화면 메뉴 가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촬영 탭입니다. 카메라의 노출, 화벨, 초점같이 직접적인 요소들을 만지는 곳인데요. 대부분 외부 버튼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주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더 디테일한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살펴볼게요. 현재 신AI 모드라서 ISO 게인은 잠겨 있고요. 아래쪽에 쇼크리스 게인은 자동 노출 상태에서 노출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도록 완화해주는 기능입니다. 맨 아래쪽에 베이스 ISO 있죠. FX5는 3개의 베이스 ISO 슬롯이 있는데요. 800, 4000, 12800입니다. FX3, 6는 800과 12800만 있었는데 중간값 4000이 들어오면서 훨씬 다양한 조도 상황에서도 깨끗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맨 아래 보면 듀얼 게인 옵션이 있죠. 듀얼 게인에서는 센서가 저감도와 고감도의 데이터를 한 번씩 읽어 합쳐줍니다. 이게 DR을 1스텝 더 확보하는 동시에 섀도우 영역의 노이즈를 줄여주는 기능인데요. 이 트리플 베이스 ISO와 듀얼 게인도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출 인덱스인데요. 이제 꽤 많은 분들이 이 아이 노출 지수에 대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 아이 값은 실제 노출이 아닌 모니터링에 반영되는 값입니다. 저희가 모니터링 LUT를 켜고 이 아이 게인을 변경하면 LCD 또는 출력 영상의 화면 밝기가 변합니다. 하지만 이건 모니터링 화면에만 적용될 뿐 실제 녹화 클립에는 반영되지 않아요. 베이스 ISO인 800, 4000, 12800에서 가장 넓은 DR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옵션이고요. 실제 노출은 이 베이스 ISO와 ND를 이용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물론 최대 DR 확보보다 ISO 컨트롤이 더 필요한 환경에서는 플렉서블 ISO 모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셔터 볼게요. 먼저 모드, 각도와 속도, 앵글과 스피드 중에 고르시면 되고요. 조절의 형식은 단계와 연속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단계는 기본 조절로 보시면 되고요. 연속은 확장 클리어 스캔 기능으로 아주 세세한 값까지 조절할 수 있어요. 플리커가 있는 환경에서는 연속으로 조절하면 좀 더 디테일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자동 노출입니다. ISO 조리개 같은 노출 인자들을 오토로 놨을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먼저 기준 레벨을 0.25 단위로 조절할 수 있고요.
측광 기준점을 표준, 백라이트, 스포라이트 중에 고르실 수 있어요. 또 노출 변화 속도도 세세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내 EI 모드라 AGC는 잠겨 있는데요. 모드를 일반 커스텀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커스텀 모드로 바꿨고요. AGC는 오토 게인 컨트롤, 쉽게 말해서 자동 ISO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ISO 최대값을 정해서 이렇게 제한할 수 있고요. 기준이 되는 조리개 값도 2.8, 4, 5.6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자동 셔터 기능도 있는데 사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대부분 셔터 값은 고정해서 사용하죠. 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먼저 화이트 밸런스 값을 A부터 H까지 총 8개 미리 만들어 둘 수 있고요. 각 프리셋별로 색온도와 틴트, 레드 게인과 블루 게인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불러와서 쓸 수 있는 기본 프리셋이 있는데요. 2번 화면 버튼 길게 누르시면 아래쪽 보시면 6300, 5600, 4300, 3200 이렇게 정해진 값이 뜨죠. 급하실 때 여기서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 화벨 설정 보시면 쇼크리스 화이트와 ATW 스피드 있는데요. 오토 상태에서 화벨이 바뀔 때 즉시 바꿀지 아니면 천천히 시간을 두고 바꿀지 정하는 옵션입니다. 바로 바꾸려면 이 기능을 꺼주시면 되고, 천천히 시간을 바꾸시려면 세 가지 옵션 중에 고르시면 되고요. ATW 스피드는 5단계 중에 고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포커스, 초점입니다. 먼저 자동과 수동, 변환 옵션 있고요. AF 전송 속도와 피사체 이동 감도 있는데요. 속도는 7단계, 감도는 5단계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한 명만 계속 트래킹 하겠다 하시면 속도는 빠르게, 감도는 느리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초점 영역입니다. 이거 피사체의 크기와 이동 유무에 따라서 와이드, 존, 플렉서블 스팟 중에 고르시면 되는데요. 새 옵션 모드에서 터치 포커스는 그대로 작동합니다. FX5에는 AI 오토포커스가 적용돼서 피사체의 종류를 인식합니다.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요. 사람만, 사람 우선, 동물 새 우선, 동물 우선, 새 우선. 인식 옵션을 꺼두시면 따로 구분 없이 모든 피사체를 인식합니다. 이게 배경이 복잡하게 움직일 때는 인식 옵션을 켜두시는 게 좋고요. 고정된 배경에서 피사체만 움직인다, 이럴 때는 꺼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인식 대상도 정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모두 켜놓은 상태고요. 나는 동물 촬영할 일 없다 하시면 아예 여기서 빼셔도 됩니다. 그 다음 MF 터치 기능입니다. 수동 초점에서 LCD를 터치했을 때 추적 AF는 피사체를 계속 트래킹하고요. 스팟 초점은 터치한 서브젝트에 초점이 고정됩니다. 다중 선택기 기능, 이거 한글로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이 위쪽에 있는 멀티 셀렉터 기능인데요. 피사체 선택기 커서와 포인터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이거 포인터로 두시면 이렇게 셀렉터 눌러서 초점 포인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보다는 이렇게 터치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 다음 포인터 색상, 가운데 포인터 색상을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포인터 테두리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AF 지원 기능은 초점 영역 확대 기능을 켜거나 끌 수 있는 기능이고요. AF 불가시 렌즈 동작, 이것도 한글로 써놓으니까 좀 어색하네요. 이 기능은 AF가 초점을 못 잡았을 때 렌즈가 계속해서 초점을 찾을지 마지막 위치에 정지할지를 고르는 옵션입니다. 이걸 계속해두면 카메라가 초점을 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앞뒤로 움직이겠죠. 결국 포커스를 잡을 수는 있겠지만 초점이 앞뒤로 움직이는 게 그대로 녹화됩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마지막 위치에서 정지시키고 직접 손으로 스무스하게 초점을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움직이는 피사체를 따라가야 한다, 이럴 때는 계속으로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FPS입니다. 이거 FPS라고 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기존의 SNQ 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정 상태에서는 촬영 프레임과 재생 프레임이 똑같으니까 1배속 정상 속도고요. 가변 상태가 SNQ 모션입니다. 현재 재생 프레임이 24프레임이니까 그냥 24프레임으로 두면 1배속이고요. 이걸 120프레임까지 올리면 5배 슬로우 모션이 됩니다. 자, 화면 좌측 상단에 표시가 되죠. 또 이 상태에서는 오디오는 동작하지 않고요. 반대로 촬영 프레임을 1프레임으로 하면 24배 타임랩스가 되겠죠. 그 다음은 LUT를 켜고 끄는 옵션인데 HDMI, 프록시 리모트 라이브, LCD, LUT를 각각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노이즈 억제 기능입니다. 이 옵션은 FX3에선 항상 켜져 있었고 따로 끄는 기능이 없었어요. 노이즈 억제 기능은 디테일 손실이라는 반대급부가 항상 따라오는데요. FX5에선 이 기능을 로우, 미들, 하이 3단계로 직접 고를 수 있고 아예 끄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이즈가 별로 없는 밝은 대낮 상황에선 아예 끄거나 낮게 설정하면 최대한의 디테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낮음 상태로 켜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 플리커 감소, 자동 온 오프 중에 고를 수 있고 주파수 50과 60Hz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한국은 60이죠. 자, 손떨림 보정 보시죠. 손떨림 보정 유닛이 개선되면서 롤 방향 보정 범위가 최대 2배 넓어졌고요. 표준 액티브 이외에 동적 액티브 옵션이 시네라인 최초로 들어왔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동적 액티브에선 크롭이 되지만 손떨림을 상당 부분 보정해주기 때문에 핸드헬드 촬영 시에 매우 유용합니다. 이 동적 액티브는 4K 60프레임까지 지원하고요. 120프레임에선 액티브까지 지원합니다. 소니 네이티브 렌즈 쓰실 때는 자동으로 두시면 렌즈 화각에 따라 알아서 보정되고요. 수동 렌즈일 경우 수동으로 두시고 아래쪽 내려가서 초점 길이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프로젝트 탭입니다. 여긴 앞서 본 상태 메뉴와 대부분 겹치는데요. 빠진 부분만 체크해 볼게요. 먼저 촬영 모드 고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커스텀과 신-AI, 플렉서블 ISO 선택할 수 있고요. 커스텀을 고르셨을 때는 SDR과 HDR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AI 고르셨을 때는 여기서도 색공간 바꿀 수 있고요. 아래쪽엔 LUT 온오프 있습니다. 자, 다음 녹화 형식, 프레임 속도, 이미지 스캔 모드, 코덱, 비디오 형식, 요거 앞에서 봤던 거랑 다 겹치고요. 아래쪽에 초당 비트레이트, 품질 선택할 수 있는데요. 낮음, 중간, 높음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디스퀴즈는 넘어가고 커스텀 컬러의 HDR 설정에서는 LCD와 뷰파인더에 SDR 형태로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이거 HDR 상태로 보면 좀 뿌연데 요거를 켜주면 SDR 형태로 깔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 녹화는 메모리 2개에 동시에 녹화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프록시 녹화, 편집용 작은 파일을 만들어주는 옵션이죠. 요거 켜주면 프록시 형식도 크기와 코덱에 따라 3단계로 고를 수 있고요. 오디오 채널도 1, 2, 3, 4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간격 녹화, 요 간이 타임랩스죠. 요거 시간 간격과 프레임 수 간단히 정해주시면 타임랩스 영상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할당 가능한 버튼으로 갑니다. 앞서 살펴봤던 1번부터 6번까지 커스텀 버튼과 아래쪽 유저 버튼에 원하는 기능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1번 눌러보면 쭉 기능들이 있죠. 이 중에 원하시는 기능 넣으시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 2, 3번은 가능하면 유지하시고 4번부터 편하게 쓰시는 걸 권장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팅이 편해서 이렇게 할당을 했습니다. 따로 옵티컬 뷰파인더를 부착하셨다면 거기 있는 버튼도 할당할 수 있고요. 렌즈에 있는 초점 고정 버튼도 다른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 아래 프레임 그랩 버튼은 앞쪽에 있는 셔터 버튼이고요. 쭉 내려보면 유저 버튼에 들어갈 6개의 어사인도 보이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FX5에는 2개의 다이얼이 있죠. 먼저 앞쪽에 있는 다이얼은 조리개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ISO나 자동 노출 등으로 바꿀 수 있고 다이얼의 방향도 반대로 설정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멀티펑션 다이얼, 메뉴 이동이나 선택 기능도 있지만 메뉴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ISO 개인 조정입니다. 물론 이것도 바꿀 수 있고요. 저는 둘 다 기본 상태로 해놨습니다. 자, 다음 챕터 페인트 룩입니다. 먼저 장면 파일에서는 미리 저장된 룩 프리셋을 불러오거나 저장할 수 있고요. 아래쪽 기본 룩은 현재 카메라에 적용될 룩을 고르는 곳입니다. 현재 커스텀 모드라 SC네톤, ITU709, 709톤 보이고요. 아래엔 외부 LUT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총 16개까지 저장할 수 있네요. 외부 LUT는 2개의 슬롯 중에 아래쪽에 있는 B 슬롯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고요. 커스텀 컬러 모드에서는 블랭 포인트나 감마, 니, 디테일 등을 세세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타임코드, 미디어 탭. 여기도 앞에 설명한 건 패스할게요. 쭉 내려서 HDMI TC 출력. 외부에 있는 레코더와 타임코드 동기화하시려면 이거 켜주시면 되고요. 펌웨어 업데이트는 미디어 업데이트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모니터링입니다. 외부 출력 기능 앞에서 설명했죠. 쭉 내려서 LCD 모니터 설정. 여기서 모니터 밝기, 컬러백 모드 설정, 좌우 상하 반전 세팅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FX5에는 포커스 맵 기능이 있는데요. 요거를 켜주시면 포커스가 맞은 부분은 정상 색상으로 표시가 되고 나머지는 다른 컬러로 표시가 됩니다. 저는 피킹을 주로 써서 잘 안 쓰는 기능인데 요거 자주 쓰시는 분들은 어사인 버튼이나 유저 버튼을 할당해 두시면 편합니다. 자, 아래쪽에 피킹과 제브라 있습니다. 먼저 피킹 켜주시고 HDMI 신호로는 안 나가지만 액정화면에서 보이죠? 레벨과 색상 원하는 대로 세팅할 수 있는데요. 저는 잘 보이라고 레벨 중간, 색상은 노란색으로 해놨습니다. 제브라 같은 경우는 1번은 범위, 2번은 하한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1번은 스킨톤 제브라, 2번은 하이라이트 제브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벨 53%에 플러스 마이너스 2% 해서 51%에서 55%에 해당되면 제브라 패턴이 생기는 거죠. 마지막 메뉴는 초점 확대 기능을 버튼에 할당했을 때 LCD를 확대할 건지 HDMI 신호를 확대할 건지 정하는 메뉴입니다. 자, 오디오 탭입니다. 여기서 오디오 형식 선택할 수 있는데요. XLR 핸들이 없을 때는 48kHz 24비트까지 쓸 수 있고요. 핸들을 연결하면 최대 96kHz 32비트 플로어 레코딩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아래쪽 옵션도 켜져야겠죠? 이 XLR 핸들 사용법은 2부에서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술 탭으로 갑니다. 펄스 컬러 옵션이 여기 있습니다. 요 켜주시면 적용되고요. 출력 대상도 LCD 뷰파인더와 HDMI 모두 선택 가능합니다. 여기서 컬러 바나 탈리 램프 옵션, 녹화 시작 중지 경고음.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녹화 시작 중지 경고음이 나쁘지 않습니다. 전에 비해서 조금 더 세련된 느낌? 키 잠금이나 터치 조작 같은 부분들도 제어할 수 있고요. 줌 기능, 지금 40mm 단 렌즈라 이거 줌 렌즈로 바꿔볼게요. 자, PZ 기능 지원하는 1020 렌즈로 바꿨고요. 줌 유형 보시면은 광학 줌 전용이랑 선명한 이미지 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먼저 광학 줌 전용 상태에서는 이렇게 20mm까지 줌ing 되고요. 선명한 이미지 줌에선 이렇게 2배 더 줌ing이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선명한 이미지 줌과 광학 줌의 경계에서 잠시 멈칫하는 게 보이죠. 속도도 살짝 다르고요. 이럴 때는 아래쪽 줌 유형을 스무드 우선으로 바꿔보세요. 전체 줌ing이 멈추지 않고 균일한 속도로 마지막까지 부드럽게 구동됩니다. 자, 이제 쭉 내려서 USB로 갑니다. 두 개의 USB 포트 모두 충전은 가능하고요. 포트 1, 2 역할은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리모컨, 두 번째는 타임코드,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서 세팅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렌즈 보정, 음영 보정, 색수차 보정, 왜곡 보정 있고요. 아래쪽에 브리딩 보정 따로 있습니다. 이거 자동으로 두시면 브리딩 보정 지원하는 렌즈는 자동으로 보정이 들어갑니다. 살짝 크롭이 되긴 하지만 포커스 브리딩 현상을 최소화해 줍니다. 아래쪽에 전원 설정 있죠? 여기서 절전 시간 정할 수 있고 자동 전원 끔 온도, 표준과 높음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높음이죠. 자, 이제 네트워크입니다. FX5는 폰이나 태블릿에 있는 모니터 앤 컨트롤 앱과 연결이 가능한데요. 쭉 내려서 블루투스로 들어갑니다. 설정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 앤 컨트롤 앱을 열어주세요. 자, 블루투스 페어링에서 FX5 보이죠? 이 상태에서 FX5의 블루투스 페어링을 눌러줍니다. 이 상태에서 폰에 있는 페어링을 눌러주세요. 자, 장치와 페어링 허용하시겠습니까? 나왔죠? 여기서 OK 눌러주시고 폰에서 페어링. 처음 연결해서 조금 걸리죠? 네, 이제 연결됐습니다. 이제 폰이나 태블릿으로 이렇게 모니터링 하시면서 컨트롤 하시면 됩니다. 자, 일부 긴 시간 따라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FX5 사용법 전체적으로 훑어봤는데요. 2부에서는 이미지 스캔 모드, 트리플 베이스 ISO, 듀얼 게인 등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또 XLR 핸들과 뷰파인더를 포함한 다양한 액세서리들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촬영하시는 감독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푸우 작가 물러갑니다. 푸바!